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대만 가오슝입니다. 가오슝에 있는 버스 정장인데 저잉 파머스 어소시에이션 이란 이름의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치진섬을 좀 보여드렸는데 선착장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대기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서부터 지금 저는 용호탑이라는 곳을 갈 건데요. 용호탑까지는 약 600m 정도는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와 있는 용호탑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내일이면 타이중으로 넘어가는데 타이중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가오슝에서의 저녁 식사도 영상으로 담아볼 테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용호탑은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시죠. 렛츠고! 말씀드린 대로 용호탑까지는 600m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내린 곳도 나름 번화가 같아요. 막 엄청 높은 건물이 있다거나 번쩍번쩍한 간판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작은 동네 어딘가에 번화가 같다는 느낌이 막 들긴 하네요. 또 이런 장소가 또 정겹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인도가 없어서 약간 걷기가 좀 불편하다. 차 사이로 이렇게 숑숑 지나가면서 걷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용호탑 또한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 짠내투어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관광 명소라고 가는 가오슝의 장소들은 대부분 짠내투어와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개된 곳도 많죠. 치진섬도 마찬가지였고 전에 갔었던 보월예술특구 또한 짠내투어를 통해서 소개된 바 있죠.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당시 짠내투어에서 가오슝에 가볼 만한 곳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저는 그 방송을 예전에 봤고 이번에 일정을 짜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짠내투어가 일정을 잘 만들긴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용호탑입니다. 두 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용의 입구, 하나는 호랑이의 입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용의 입구로 들어가서 호랑이의 입구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좀 행운이 따른다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는 이렇게 호수가 있어가지고 저 탑 위에서 보여지는 경치도 꽤 볼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또 힘들겠다, 그쵸?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네요. 길이 지그재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용호탑이 위치가 좀 애매해요. 시내에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러 찾아오려면 시간을 좀 들여야 되죠. 특히 대중교통이라면 더더욱이요. 근데 또 와서 보니까 역시 이런 거 시내 중심 가서는 보기 힘든 경치잖아요. 탁 트인 호수뷰도 꽤 보기가 좋네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바람도 살랑살랑하게 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걸어오는데 많이 더웠는데 용의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 입구에서부터 뭔가 도교적 생체가 강한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국스럽다,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탑을 올라가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단 수가 꽤 많아요. 게다가 또 빙글빙글 도는 계단이네. 엘리베이터는 없으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탑을 올라가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용의 탑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층으로 따지면 6층 높이인데 계단의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숨이 차죠. 제가 아까 걸어서 들어왔던 이 길 지그재그로 돼 있죠. 다시 봐도 신기하단 말이야. 맞은편에는 호랑이 탑이 있는데 여기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여기면 됐지 뭐. 꼭대기에서 바라본 호수뷰도 멋집니다. 저 너머로 이제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게 보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저쪽 용의 입구로 들어가서 저기 멀리 있는 정자 같은 것도 가보고 싶긴 한데 오늘 치진섬에서 체력을 많이 뺐더니 초기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적당히 경치를 보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야겠어요. 호수를 등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보시기엔 어떠세요? 꽤 괜찮죠? 되게 탁 트인 경치 때문인지 마음까지도 확 뚫리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곳이 또 무료 입장이라니 아주 좋죠. 사실은 근데 무료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앞쪽에 도네이션 박스가 있더라고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도네이션 박스 같은 데다가 이제 내가 기부를 하고 싶으면 기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왈가왈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부 안 하면은 뭐라고 눈치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 말레이시아 동굴사원에서 기부 안 한다고 눈치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탑에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저 멀리 단체 관광 버스들이 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 모이는 게 보이시나요? 우르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일단 탑을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조용히 보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네요. 다시 호텔로 가려면 원래 왔던 길 돌아서 버스를 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전철이나 경전철 같은 게 닿지 않아 가지고 교통적으로는 영 불편하네요. 여러분들은 여유가 되신다면 택시를 타고 오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단체 여행객들이 몰려오시기 전에 일단 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벌써 우글우글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유명한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볼 게 좀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볼 거 하나도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로는 이런 유적이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미를 강조한 것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진 않죠. 특히 대만 여행 같은 거 하면 이제 음식을 많이 먹으러 온다거나 아니면 뭐 배를 타러 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런 장소는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 여행객들한테 좀 더 인기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장소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쯤 오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과 공을 좀 들여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하겠다 싶어요. 위치적으로 조금 애매한 점, 대중교통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택시나 우버 같은 거 이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시간이 좀 있으면은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입장료 같은 건 따로 없으니까 부담 없이 즐기기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텔로 이동해서 조금 쉬었다가 저녁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뾰로롱. 해가 질 무렵 다시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한정거장만 딱 가면 됩니다. 지금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식당 예약 자체가 8시 45분에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썰도 좀 이따 풀어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이미 식당을 예약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고, 식당이 중앙공원, 가오슝 중앙공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공원역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나저나 제가 낮에 좀 많이 돌아다니기는 했나봐요. 선크림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굴 쪽, 코 쪽이랑 목 쪽이랑 여기 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팔 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탔습니다. 빨갛게 됐어요. 선크림을 더 많이 발랐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일정이 반 이상 남은 걸 생각을 한다면은 영상 후반부가 되면 막 살이 일어나고 좀 보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식사부터 하러 가도록 하죠. 뭐 밥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서 공원 구경도 좀 하고 주변도 좀 둘러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45분 예약이 뭐야 진짜. 저녁 먹는 시간 치곤 좀 많이 늦네요. 그쵸? 오늘도 리우어 야시장 인근에는 벌써 바글바글 하네요. 7시까지가 안 되는 시간인데도 가판대들이 많이 열린 모습입니다. 오늘이 평일인 점을 생각하면은 여기 리우어 야시장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언제나 사람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려도역에서 한정거장 중앙공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앙공원역도 역사가 이쁘기로 유명한데 이야, 요런 게 또 있네. 딱 지하철 내리자마자 보여지는 풍경이 꽤 멋집니다. 여기로 바로 올라가면 이제 가오슝 중앙공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가오슝 일몰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막 지났는데 와, 분위기 보세요. 제가 아까 그 계단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와, 기가 막히는구나. 사실 뭐 가오슝 중앙공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도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공원은 아니고요. 그냥 시내 중심가 어딘가에 있는 그런 근린공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꾸며놓은 것도 있고, 뭐니 해도 대만이 덥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밤 시간대 이렇게 공원에 많이 나옵니다. 산책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임을 감안하면 공원 사람이 꽤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니 해도
이 시간에 나오니까 안 더운 게 제일 좋네. 아, 산책할 맛도 나고 길이 잘 돼 있어요. 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쭉쭉 뻗은 나무 사이로 길이 돼 있는데 그 뒤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딱 보니까 괜시리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약 1시간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산보하면서 가볍게 배도 좀 꺼트리고 그리고 좀 맛있게 식사를 하기 위한 몸 준비를 한다 이런 마인드로 좀 나오긴 했는데 구경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서 와보길 잘했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 시내에 근린공원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있기는 한데 또 가오슝의 공원은 이렇구나라는 걸 한 번씩 또 알게 되니까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공원 대각선 끝자락에는 이렇게 엄청 화려하고 거대한 백화점도 있습니다. 대립 백화점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타이페이 여행 한번 해봤고 이번이 가오슝 여행, 대만 여행은 두 번째인데 백화점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네요. 어차피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들려볼까 싶어요. 돈키호테도 있는 것 같고. 이야,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하구나. 대립 써있고 입구에는 은색 토끼가 세워져 있네요. 타이페이에서도 돈키호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진 않는데 이 푸드코트에 돈키호테 간판을 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야, 돈키호테 내부는 우리가 아는 거랑 별반 차이 없어요. 하는 것도 비슷하고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없습니다. 네, 일본의 돈키호테 가는 게 훨씬 낫지. 대만의 돈키호테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 일본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도 필요한 게 있다면은 구매를 하는 게 좋겠죠. 일본도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진짜 내가 대만에 와 있는지 일본에 와 있는지 헷갈린다니까. 야, 이렇게까지 돈키호테를 크게 놓는다고? 신기하네요. 뭐랄까, 돈키호테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마트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생고기도 막 팔고 그래. 가격만 저렴했으면 몇 개 좀 쓸어 담았을 텐데. 스포일러를 좀 한다면 나중에 또 일본을 갈 일이 올해 안에 있으니까 그때 뭐 즐기기로 하죠. 돈키호테 구경은 여기까지. 어쩌다 보니 지하부터 둘러보긴 했지만 여기 대립 백화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백화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쇼핑할 때 많고 옷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패션 있고 뭐 식당 많고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둘러봤는데 굉장히 특별한 게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라의 대형 쇼핑몰을 가보면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잘 사는 나라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을 간다고 해도 여기는 크게 뭐 감흥이 없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한국의 대형 쇼핑몰이랑 크게 차이도 없고 뭐랄까 일본의 쇼핑몰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야 뭐 오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여기 쇼핑몰에 온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인 여행객분들한테 대만 쇼핑몰을 가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쇼핑몰 둘러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는 관광객을 위한 장소는 아니다. 현지인들이 쇼핑하기 좋은 그런 장소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관광객들은 여기서 살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일반적인 쇼핑몰보다는 관광객들이 구매할 게 많은 마트나 뭐 까르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기념품 샵을 이용하시거나 야시장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백화점 볼만은 했지만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봤던 백화점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명품관 같은 게 많이 있는 그런 초 럭셔리 쇼핑몰 이런 느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권장은 드리기 어렵겠네요. 저는 지금 막 쇼핑몰을 나와서 신죄장 쇼핑구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방향이 반대편이에요. 공원 너머에 위치한 쇼핑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광고를 하는 간판을 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보니까 알겠어. 이영애라고 써있네요. 이영애님 광고 어디서 봤다 했어. 한국인이었어. 여기 거리 넘어가 신죄장 쇼핑구입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신죄장. 뭐 야시장이 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의 장소는 아니고 뭐 쇼핑할 때 많고 가게들 많고 한마디로 번화가입니다. 그냥 번화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살짝만 돌아보고 갈 거예요. 제가 예약한 식당 또한 어차피 신죄장 쇼핑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둘러보다가 식사를 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여기 신죄장 쇼핑구 또한 약간 야시장 느낌이 나죠.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가판대들 보이고 뭐 음식도 팔고 합니다. 뭐 월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많진 않아요. 신죄장 쇼핑구에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지만 여기도 뭔가 특별한 건 없네요. 관광객을 위한 장소라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그냥 번화가 그냥 번화가 같은 느낌이고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네요. 길을 가다가 발견했는데 쓰레기 수거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지금 막 나오네요. 밤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도 신기해 보이는데 쓰레기 수거차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건 더 신기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게 될 식당 허거집이에요. 허거집인데 여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대기가 막 1시간에서 90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예약을 할 때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날짜로 제가 예약을 하면서 언제가 가능한지 시간대를 좀 봤는데 이게 2인으로 예약을 하면은 저녁 7시에 식사 예약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1인으로 바꾸니까 시간대 가능했던 시간대가 다 없어지고 저녁 8시 45분 거 하나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 혼자 왔다고 그러기야? 아니면 뭐 1인석은 몇 개 안 돼서 이건 자리가 안 날 거야 뭐 이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인 예약이나 4인 예약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표기가 되는 반면에 1인 예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 표기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가능한 시간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빠른 게 8시 45분 거였는데 덕분에 뭐 시내 구경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슬슬 체력적으로 부담이 옵니다. 오늘도 이미 2만 보를 넘게 걸었거든요. 힘들다 진짜. 어쨌든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니까 식당을 가기 전에 잠깐 앉을 곳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약한 허거집인데 맛있어 보이죠? 꽤나 가게도 그럴싸합니다. 근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보면은 벌써 대기 봐요. 대기. 저는 예약을 했고 아직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갈 순 없고 영상만 미리 짜놓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뻐기고 입장하도록 할게요. 식당 맞은편에 작은 카페가 있네. 여기서 시간 때우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40분만이라도 앉아서 한잔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막 청소하는 분위기인데 클로즈 하는 건 아니겠지? 내부 인테리어도 꽤 예뻐요. 깔끔깔끔하고 아이스 라떼 한잔 주문했습니다. 작은 걸로. 정신을 차려야지. 오늘 너무 많이 걷고 왔다리 갔다리 했더니 살짝 정신이 탈출할 것 같아요. 귀여운 라떼 등장. 작은 걸로 시켰어요. 12온즈인가 그래요. 아이스입니다. 보통 커피는 식후에 많이들 마시는데 뭐 식전에 마시게 됐네요. 사이즈 작은 커피. 아무렴 뭐 식전에 먹든 식후에 먹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맛있습니다. 라떼 괜찮은데? 115NTD인데 사이즈 생각하면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여기서 또 가공족들 같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랄까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장소값까지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40분 정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커피나 한잔 하면서 영상 편집이나 하죠 뭐. 다시 식당에 왔습니다. 8시 40분 한 5분 전에 왔고요. 잠깐 더 기다리라고 하네요. 야,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나 웨이팅이 많아요. 네, 한글로 된 메뉴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선불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소스는 따로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려가서 주문을 해왔습니다. 전 지금 2층에 앉아 있고요. 1층에 카운터가 있는데 제가 메뉴를 써가지고 1층에 가서 주문을 했어야 됐어요. 금액도 결제하고. 가게가 2층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2층도 자리가 많은데 1층도 많아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가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사 가격과는 별개로 120 NTD에 테이블 청소비를 받습니다. 1인당 받는 것 같아요. 요 점도 금액 알고 계시면 좋겠죠. 소스도 받아왔는데 소스는 하나 더 떠와야 될 것 같아. 지금 다른 테이블들 보니까 소스를 푸짐하게, 그리고 막 고추 막 담아서 쌓아왔는데 한 번 더 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요국물 스키야키 가장 기본이 되는 걸로 주문을 했고, 세트로 구매를 하면 이렇게 야채 나오고요. 그리고 밥도 포함이 됩니다. 소스도 하나 새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추가로 또 면 먹으면 좋잖아요. 우동도 하나 받아왔고, 고기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또 맥주도 한 잔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620 NTD입니다. 620 NTD. 와, 뭔가 푸짐하다, 그쵸?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기 더 주문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육식 파티다. 맛있겠죠? 일단 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는 빨리빨리 익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가장 기본 스키야키를 시켰는데 약간 국물이 달다. 제가 아까 마늘 좀 퍼왔거든요. 마늘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한국의 맛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묵입니다. 사실 이런 허가형 스키야키는 혼자서 먹기가 다소 좀 부담스러워요. 1인분 파는 집도 잘 없고, 꼭 이게 2인분 이상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든데, 이 집은 1인분으로도 먹을 수가 있다. 단지 주변을 보니까 혼자 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약간 눈치는 보이지만 아무리 어떻습니까? 저 많이 시켰어요. 그냥 한 2인분 남짓 먹는 거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눈치 안 보고 먹는 거죠 뭐. 맥주도 한 잔. 맥주도 맛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가오슝에서 일정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거하게 먹고 싶었어요. 소중한 분이 소개해준 가게인데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내일 타이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가오슝으로 다시 돌아오긴 할 거지만 그때는 많은 일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오슝에서의 일정 이렇게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나중에 총평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먹는 데 열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맛있겠어요. 식사를 거의 마치고 우동사리를 삶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면 넣는 거는 한국인 특성인 거죠. 뭐 샤브샤브가 됐든 스키야키가 됐든 허거가 됐든 라스트가 면인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를 좀 먹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국물이 좀 달달한데 아까 제가 마늘을 좀 때려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맛있습니다. 한국적인 맛이 살아났어. 너무 많이 끓이면은 이게 단맛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소스랑 물을 같이 주는데 적절히 잘 배합해 가면서 입맛에 맞게 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아무도 설명 안 해줘가지고 초반에는 음식이 왜 이렇게 달지? 이 생각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집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화로 한 28,000원 남짓이거든요.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괜찮은 식사가 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용호탑 함께 하셨고 저녁 식사 허거 먹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먹었던 허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스키야키 허거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고 양도 많고 가성비도 좋고, 조금 대기가 긴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예약을 미리 하고 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본 세트에다가 면사리 시키고 고기 추가하고 하니까 정말 푸짐했어요.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 많이 먹었습니다. 가오슝에서의 마지막 일정에 걸맞는 맛있는 식사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오슝에서의 일정이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건 타이중 다녀와서의 일정이고 비공식적인 일정이에요. 공식적인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타이중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테니까 타이중의 모습은 또 어떤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